여기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한여름철에 기가 허해졌을 때 보양식으로 먹는 추어탕에 넣는 향신료의 원료가 되는 나무, 그리고 한여름철 모기가 기승을 부릴 때 그 향기로 모기를 퇴치하거나 그 열매의 씨앗으로 기름을 짜서 먹는 나무, 이 두 나무의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나 기름을 짜서 먹을 수 있는데 너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두 나무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줄기나 잎, 열매에서 모두 매운맛과 독특한 향기를 내뿜는 특성으로 산에서 나는 후추라는 뜻에서 이름을 따온 산초나무는 초피나무 또는 제피나무로 오인되고 있죠. 향기를 내는 나무를 통틀어서 운향가라고 하죠. 초피나무는 운향과에 속하고 산초나무는 초피나무 속 낙엽 관목에 속하는데, 초피에서 유래하는 이 두 나무에 대하여 동의보감에서는 초피나무를 촉초라고 하고 산초나무를 진초라고 합니다. 초피나무는 경상도 사투리로 제피나무라고 하는데, 이 초피나무는 추위에 약해 지리산 부근 등 남한의 중부 이남의 산 중턱이나 산골짜기에서 자라고, 산초나무는 주로 남한의 중부 이북의 산 중턱에서 자라지만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죠. 어쨌든 음식점에서 차려내온 추어탕에는 미꾸라지의 잡냄새와 비린내를 잡고 상쾌하고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톡 쏘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를 넣는데, 어떤 사람은 제피가루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산초가루라고 하죠.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어떤 가루인지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둘을 어떻게 구분하지? 라고 물어보면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가장 쉽게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가시가 나는 모양, 즉 마주나기인지 어긋나기인지의 구분 방법입니다. 제피나무 일명 초피나무는 가시가 조금 적고 한 쌍씩 달리며 서로 마주나는 반면, 산초나무는 가시가 아주 많으며 서로 어긋나게 하나씩 나는 것이 특징이죠. 두 번째로 잎의 모양으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초피나무는 두 개의 가시 사이에 잎이 나는데 잎의 끝이 가시처럼 톱날이 있으며 부드럽고 쪼글쪼글한 반면, 산초나무는 잎의 끝이 둥글며 뻣뻣하고 광택이 나죠. 셋째, 꽃이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초피나무의 꽃은 4, 5월에 피지만 꽃잎이 없는 반면, 산초나무는 7, 8월에 피고 꽃잎이 있죠. 마지막으로 열매의 모양으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초피나무의 열매는 9월에 붉은색 열매로 익어서 검은 종자로 익는데, 초피나무의 열매 껍질을 갈아서 추어탕의 미꾸라지 비린내를 없애기 위한 향신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초가루를 넣는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없지만 말이죠. 반면 분지 또는 분자라고 하는 산초나무의 열매는 10월쯤에 광택이 나며 까만색의 딱딱한 종자로 익는데, 익기 전에 딴 열매는 잎과 함께 간장조림이나 장아찌로 해서 먹고, 다 익은 검은색 열매의 씨앗은 기름을 짜서 먹습니다. 이러한 산초기름은 천식이나 비염에 효험이 있는 한약재로도 사용되고 있죠. 어쨌든 초피나무는 열매의 껍질을 가루로 내어서 향신료나 약재로 사용하는 반면, 산초나무는 열매의 씨앗을 기름으로 짜서 먹습니다. 천연 모기 기피제로도 알려져 있는 산초나무는 나무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의미에서 향초자라고도 하는데, 산초 성분을 기피하는 곤충의 특성을 알고 있었던 우리의 선조들은 집 주변에 산초나무를 심어놓아 모기, 파리, 나비 등 다른 곤충들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였죠. 그런데 호랑나비는 애벌레일 때에는 산초나무의 잎을 먹고 자라고, 나비가 된 후에는 다시 산초나무의 잎에 알을 낳아 생명을 순환시키죠. 불쾌한 냄새를 없애는 데 효과가 있는 산초가루를 섞어서 벽에 바른 방을 초방이라고 하는데, 이는 왕비나 후군 등 왕의 여자들이 거처하는 방을 말하는 거죠. 초방에 산초를 바른 이유는 열매가 많이 열리는 산초가 다산의 상징이기도 했고, 산초의 향기로운 냄새가 방 안의 분위기를 띄우기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인기가 있어 대중화된 마라탕을 아실 겁니다. 절일 또는 마비 마자와 매울 날자의 중국어 발음인 마라에는 건고추, 화자오, 후추, 정향 등이 들어가서 매우면서도 절이고 얼얼하고 혀를 마비시키는 자극적인 맛을 냅니다. 한번 이 맛을 보면 묘한 매력이 있어 자꾸 먹고 싶어지죠. 마라탕의 고유한 맛을 내는 중국어 발음의 화자오라 불리는 화초는 바로 산초나무의 열매입니다. 마라를 탕과 볶음으로 만든 요리가 있는데요. 중국의 옛날 총나라 땅인 지금의 서천에서 유래한 허그와 같은 마라탕과 다양한 재료와 함께 볶은 마라 샹그가 대표적이죠. 마파두부도
산초나무의 열매를 향신료로 사용하고 있죠. 향신료로 인기가 있는 것은 산초나무의 잎과 열매에서 나는 특유의 향과 매운맛 때문이죠. 산초나 초피와 같이 초자를 한자로 쓰는 향신료가 있는데요. 후추가 바로 그것입니다. 후추는 호박이나 호두와 같이 원래는 오랑캐 호자를 쓰는 호초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호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북쪽이나 서쪽에서 전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호초라는 한자가 구전되면서 후추로 불리게 되었는데, 인도가 원산지인 후추는 중국의 한무제 당시 장건이 서역 원정을 통해 들여왔고, 우리에게는 고려시대에 이미 중국을 통해 들여와 있었습니다. 운양과인 초피나 산초와 달리 후추과의 둥글식물인 후추나무는 재배하기가 어려운 작물이어서 무역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었죠. 요즘과 달리 무역이 활발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값이 너무 비싸 약재로만 쓰였을 뿐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향신료가 아니었어요. 자, 이제는 아셨나요? 추어탕에 넣어서 먹는 것은 제피나무이고, 기름을 짜서 먹거나 모기 퇴치에 이용되는 천연 모기 기피제라는 산초나무라는 것을, 그리고 마라탕에 들어가는 향신료는 산초라는 사실과 이 두 나무를 구분하는 방법을 말이죠. 감사합니다.